뷰 화면이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MDI입니다. 그 멀티플 도큐먼트 인터페이스에서 문서도 여러 개, 뷰 화면도 여러 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SDI 형태로 개발하게 됐는데, 근데 이 SDI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항상 문서 객체와 연결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SDI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경우에는 굳이 이걸 사실 쓸 필요는 없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요. 그 경우는 뭐 구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문서도 보여줘야 되고 보여줄 뷰 화면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 여러 가지라는 게 이제 문서를 여러 개 여는 것과는 다르고, 하나의 문서를 여러 가지로 보여줘서 뷰가 여러 개가 돼야 될 경우도 있지요. 근데 애석하게도 기존의 SDI 어플리케이션 형태는 프레임 윈도우가 하나 있으면 여기 이제 뷰 윈도우는 이제 똑같이 이 프레임처럼 한 개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0번, 1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다양화해서 가져가는 것이 지금 MDI 스타일의 SD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이 이제 코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내용을 잠깐 좀 주요 코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목이 스위치 뷰라고 이제 예제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스위치 뷰 같은 경우를 좀 열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요거는 좀 닫고, 요거 이제 실행해서 결과를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HTML 뷰를 해서 요걸로도 바꾸고, 에디트 화면도 있죠. 에디트 뷰 화면도 있고, 아니면 뭐 리스트 뷰,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뷰 화면이, 그러니까 지금 기본 뷰 외에 3개를 더 만들었고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냥 텅 빈 뷰가 있는데, 그 다음에 HTML 뷰 있죠, 에디트 뷰 있죠, 리스트 뷰 있죠. 그래서 뷰가 엄밀히 따지면 총 몇 개가 있냐면 전부 해서 3가지의 뷰가 있는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단은 각각에 해당되는, 제가 이제 클래스 이름에 마이가 붙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쓸 일이 좀 꽤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직접 실습을 해보시라고 629페이지부터 단계별로 그걸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클래스 그래서 만들어 어떻게 되겠구나. 뭐 C 에디트 뷰 할 파생 클래스고, 그다음에 HTML 뷰의 파생 클래스고, C 리스트 뷰의 파생 클래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갖다 썼냐면 주요 코드는 이제 다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 들어 있고요.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서는 이 클래스 객체들에 대한 포인터를 이와 같이 멤버로 넣어놨어요. 멤버로 넣어놨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디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뷰 아이디인데 디폴트 값이 이제 요거가 되는 거고요. AFX IDW pane first가 되는 거고, 요거에서 이제 10, 20, 30을 제가 더해서 HTML, edit, list 이렇게 해서 3가지 뷰에 대해서 아이디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들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건 언제냐면 onCreate 클라이언트 함수 쪽에 가셔가지고 이와 같이 객체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new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뷰 객체들을 만들어 놨죠. 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 객체들에 대해서 create 메서드를 호출해서 직접 윈도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야 되냐면 뷰 윈도우들을 각종 새로 만드신 것들 있잖아요. 생성자하고 소멸자를 반드시 프라이빗이나 뭐 프로텍티드가 아니라 퍼블릭 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드시 퍼블릭으로 이렇게 접근 모드를 고쳐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객체를 할당하고, 요거 이제 윈도우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거 이제 메모리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메모리 지우고 뭐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뭐 지금 굳이 거기에 대한 코드가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다가 이제 굳이 넣자 그러면 포스트 NC 디스트로이 뭐 그 정도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실제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의 코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핵심 코드가 어디 들어있냐면은 다 어디 들어가냐면은
그 여기 들어있어요. 스위치 뷰 함수에 들어있어요. 스위치 뷰 함수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메뉴에 대한 핸들러들을 이제 여기저기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 넣어놨는데 스위치 뷰에서 뷰 아이디 HTML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자로 어떤 메뉴였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뷰가 선택이 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일단 활성화된 뷰를 찾아요. 활성화된 뷰를 찾고 이 뷰가 이제 그러니까 올드 뷰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 현재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뷰가 올드 뷰고요. 새로 선택된 뷰가 이제 아이디가 뭐냐는 거죠. 그걸 이제 스위치 케이스 한 다음에 이렇게 타입캐스트 하셔가지고 새 뷰가 제대로 선택됐고 지금 선택한 게 이미 선택된 뷰를 또 선택했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뷰의 리소스 아이디 그 뷰를 하이드 시켜버리고 이 선택된 뷰의 아이디를 전혀 엉뚱한 인자로 넘어온 아이디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현재가 HTML 뷰인데 그 다른 에디트 뷰를 보여달라. 그럼 에디트 뷰 그러니까 현재는 에디트인데 보여질 뷰의 아이디가 그거가 되겠죠. HTML 그러니까 AF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정의된 거 있잖아요. 요 AFX IDW pane first에 대해서 또 옵셋 더하기 해가지고 정의된 값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새 윈도우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를 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존 윈도우 선택된 뷰를 없애고요. 이렇게 해서 새 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걔를 set active 시켜서 활성화 시키고 그 윈도우와 이제 메인 프레임 윈도우가 맞춰서 매치돼서 잘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다시 계산하도록 리칼크 레이아웃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뷰 윈도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도 이렇게 적당히 제대로 활용이 되지요.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래 놓고 보통은 딜리트 현상을 따로 안 하기 마련인데 뭐 굳이 이제 하려고 치면 이거를 찾아서 지우려는 위치가 상당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굳이 따지자면 언제 해줄 수 있냐면 요런 데 등록하셔가지고 포스트 NC 디스트로이 함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 대화상자 쪽에서 배웠을 텐데요. 굳이 해주자면 여기서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제가 코드 넣은 데가 에디트 뷰네요. 에디트 뷰 올려놓고 뭐 종료해도 잘 되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걸 다 넣어주시는 게 맞긴 하죠. 근데 UI 쪽에서 이제 뭐 특히 프레임이랑 관련된 뷰 쪽은 생략하기도 하는데 굳이 따지면 넣어야 맞죠. 굳이 따지면 넣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메모리 해제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사실은 뭐 이렇게 멤버로 넣어버린 이상에는 굳이 이걸 포인트로 해서 유연산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멤버로 잡아버리시고요. 포인터 빼고 유연산을 안 하셔도 되겠죠. 안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스태틱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뭐 굳이 지우자면 말씀드린 대로 post nc destroy 함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롤 뷰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 스크롤 뷰는 이거는 이제 멀티플 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좀 뷰 윈도우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이쪽에서 좀 다룬 것 뿐이고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예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뷰 화면은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크롤해서 큰 사진을 이 화면 안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냐는 거죠. 여기 이제 스크롤 뷰는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이거의 핵심은 코드가 딱 그냥 별로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뷰 윈도우에 on initial update 함수 이거 언제 출되는지는 아시죠? 그 파일이 처음 열릴 때 그때 열리는데 그냥 그 뷰 윈도우의 크기 영역을 1600에 1200으로 강제로 잡아버린 거거든요. 스크롤 될 크기가 지금 1600에 120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600이고 수직이 1200이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미지를 출력할 이미지를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온페인트 함수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출력할 이미지 사이즈를 뭐 계산해서 스크롤 사이즈를 바꿔주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르게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온페인트 할 때 현재 스크롤된 윈도우의 스크롤바 위치,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스크롤바가 한 요쯤 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화면에 그림의 일부가 보일 텐데 실제 그림이 이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나 서로 좌표가 안 맞을 수도 있죠. 만약 0에다 찍어버리면 스크롤 아무리 해도 윈도우 왼쪽 모서리, 그러니까 그림 왼쪽 모서리밖에 안 보여요. 적당히 이제 이 위치를 계산하셔가지고 마이너스 위치로 빼주신 위치에다가 그림을 찍으시면 정확하게 이제 스크롤된 모양대로 보이게 되죠. 스크롤의 옵셋을 바꾸는 것부터 해서 뭐 굳이 이걸 다 또 미리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자면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좀 뭐 굳이 여기서 안 다뤄도 될 것 같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MSDN 보시면 이거에 대한 예제들과 관련 함수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굳이 명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개발하시다가 문제가 난다든지 뭐 예제가 필요한다라든지 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 취합해서 다시 한번 뭐 내용을 넣어 드릴게요.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중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 다뤘는데요. 다중표 관련된 화면들은 쓰실 일이 좀 많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